용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상처를 주는 관계라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얽매여 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애정과 연민마저 느끼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더 닿아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는데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심리적 현상은 바로 트라우마 본딩, 우리말로는 외상적 유대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최근 복합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개념이 점차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혼란스러운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용어를 오해하곤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아픔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죠.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하는 생각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트라우마를 통해 맺어진 유대 즉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트라우마 본딩의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건강한 유대감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트라우마 치유라는 단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시작했을지라도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솔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이란 하나의 주제를 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처를 치유하며 맺어지는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고 건강한 유대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트라우마 본딩은 무엇일까요? 트라우마 본딩은 오직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만 형성되는 특수한 심리적 결속을 의미합니다. 자기애성 성향의 가해자가 강압적인 통제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가해자의 보살핌과 인정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 때 형성되는 병리적인 유대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극심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등 모든 형태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의존감을 느끼는 모순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대감 안에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기묘하게 공존합니다. 다시 말해 트라우마 본딩이란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강한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는 학대, 조종, 힘의 불균형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미운정이 들었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트라우마 본딩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파괴적이고 위험한 심리적 덫입니다. 이 덫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가해자는 두려움, 흥분, 심지어 성적인 감정까지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대를 조종하고 함정에 빠뜨립니다. 핵심은 간헐적 강화라는 기제에 있습니다. 즉, 당근과 채찍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사랑과 흥분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낸 뒤 갑자기 학대와 방치, 냉대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 즉 좋았던 시절을 갈망하게 됩니다. 마치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끔 주어지는 달콤한 보상 때문에 끔찍한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는 당신을 유혹할 만큼의 좋은 날이 있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만큼의 나쁜 날이 있으며 가해자의 좋은 모습만을 믿어주는 주변인들까지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 반복되는 사이클에 갇혀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좋은 기억 때문에 끔찍한 현실을 참고 견디며 가해자와의 연결고리를 놓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의 주기가 짧을수록 트라우마 본딩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반면 좋은 시기가 길게 이어지다가 가끔 나쁜 시기가 나타나는 경우 문제를 알아차리기는 더 어렵지만 그 관계에 더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어 결국 더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트라우마 본딩은 가해자가 치밀하게 설계한 연극과도 같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당신의 수호자이자 보호자인 척 다가옵니다. 당신이 완전히 그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당신의 발밑을 무너뜨립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고통을 주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구조받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드시나요? 심리치료사 바네사 라이저가 그녀의 저서에서 제시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의 친구나 가족이 지금 당신과 똑같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상상했을 때 그 상황이 매우 해롭고 위험해 보입니까? 예를 들어 당신의 자녀가 당신과 똑같은 연애를 한다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셋째, 주변에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파트너의 좋은 점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가해자가 당신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동안 당신은 그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당신의 파트너가 어린 시절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나 양육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여섯째, 이 관계를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도저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그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극심한 혼란이나 두려움을 느끼며 어떻게든 다시 그에게 돌아가야만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낍니까? 이 질문들은 스스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트라우마 본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복합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만 합니다.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 양육자와의 연결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부모와 연결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준다면요? 어린아이는 집을 뛰쳐나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의 기분을 맞추고 비위를 맞추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지나치게 민감해집니다.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며 여러 개의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필요는 억누르고 부모의 필요를 먼저 살피도록 훈련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의존의 시작입니다. 생존을 위해 상처를 주는 대상과 기이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트라우마 본딩의 원형입니다. 유대감은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좋은 시간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아이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쁜 사람인 건 아니야. 나에게 잘해줄 때도 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 이 드문 좋은 기억들은 아이의 뇌 속에 부정이라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나빴던 기억은 지워버리고 좋았던 기억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아이는 부모를 영웅으로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았던 경험들 속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리며 그 모든 나쁜 일들이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었으니 오히려 좋은 일이었어 라고 합리화합니다. 아이에게는 기댈 영웅이 필요하기에 스스로 인지적 왜곡을 일으켜서라도 부모를 영웅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이는 점차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익숙해집니다. 좋은 시간 뒤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곧 나쁜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 시간만 견디면 다시 좋은 시간이 돌아온다는 사이클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이 돌아올 때마다 거봐, 역시 우리 부모님은 좋은 사람이야 라며 자신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생존 방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벗어난 후에도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또다시 트라우마 본딩을 형성하는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가 이미 그 혼란스러운 패턴을 정상적이고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에서는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고 자신에게 익숙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쇠사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남긴 상처의 흔적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턴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아이가 아니며 그 고리를 끊어낼 힘을 노이 융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상처를 주는 관계라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얽매여 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애정과 연민마저 느끼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더 닿아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는데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심리적 현상은 바로 트라우마 본딩, 우리말로는 외상적 유대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최근 복합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개념이 점차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혼란스러운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용어를 오해하곤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아픔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죠.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하는 생각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트라우마를 통해 맺어진 유대 즉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트라우마 본딩의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건강한 유대감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트라우마 치유라는 단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시작했을지라도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솔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이란 하나의 주제를 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처를 치유하며 맺어지는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고 건강한 유대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트라우마 본딩은 무엇일까요? 트라우마 본딩은 오직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만 형성되는 특수한 심리적 결속을 의미합니다. 자기애성 성향의 가해자가 강압적인 통제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가해자의 보살핌과 인정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 때 형성되는 병리적인 유대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극심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등 모든 형태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의존감을 느끼는 모순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대감 안에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기묘하게 공존합니다. 다시 말해 트라우마 본딩이란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강한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는 학대, 조종, 힘의 불균형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미운정이 들었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트라우마 본딩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파괴적이고 위험한 심리적 덫입니다. 이 덫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가해자는 두려움, 흥분, 심지어 성적인 감정까지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대를 조종하고 함정에 빠뜨립니다. 핵심은 간헐적 강화라는 기제에 있습니다. 즉, 당근과 채찍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사랑과 흥분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낸 뒤 갑자기 학대와 방치, 냉대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 즉 좋았던 시절을 갈망하게 됩니다. 마치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끔 주어지는 달콤한 보상 때문에 끔찍한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는 당신을 유혹할 만큼의 좋은 날이 있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만큼의 나쁜 날이 있으며 가해자의 좋은 모습만을 믿어주는 주변인들까지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 반복되는 사이클에 갇혀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좋은 기억 때문에 끔찍한 현실을 참고 견디며 가해자와의 연결고리를 놓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의 주기가 짧을수록 트라우마 본딩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반면 좋은 시기가 길게 이어지다가 가끔 나쁜 시기가 나타나는 경우 문제를 알아차리기는 더 어렵지만 그 관계에 더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어 결국 더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트라우마 본딩은 가해자가 치밀하게 설계한 연극과도 같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당신의 수호자이자 보호자인 척 다가옵니다. 당신이 완전히 그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당신의 발밑을 무너뜨립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고통을 주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구조받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드시나요? 심리치료사 바네사 라이저가 그녀의 저서에서 제시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의 친구나 가족이 지금 당신과 똑같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상상했을 때 그 상황이 매우 해롭고 위험해 보입니까? 예를 들어, 당신의 자녀가 당신과 똑같은 연애를 한다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셋째, 주변에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파트너의 좋은 점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가해자가 당신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동안 당신은 그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당신의 파트너가 어린 시절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나 양육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여섯째, 이 관계를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도저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그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극심한 혼란이나 두려움을 느끼며 어떻게든 다시 그에게 돌아가야만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낍니까? 이 질문들은 스스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트라우마 본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복합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만 합니다.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 양육자와의 연결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부모와 연결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준다면요? 어린아이는 집을 뛰쳐나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의 기분을 맞추고 비위를 맞추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지나치게 민감해집니다.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며 여러 개의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필요는 억누르고 부모의 필요를 먼저 살피도록 훈련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의존의 시작입니다. 생존을 위해 상처를 주는 대상과 기이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트라우마 본딩의 원형입니다. 유대감은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좋은 시간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아이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쁜 사람인 건 아니야. 나에게 잘해줄 때도 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 이 드문 좋은 기억들은 아이의 뇌 속에 부정이라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나빴던 기억은 지워버리고 좋았던 기억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아이는 부모를 영웅으로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았던 경험들 속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리며 그 모든 나쁜 일들이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었으니 오히려 좋은 일이었어 라고 합리화합니다. 아이에게는 기댈 영웅이 필요하기에 스스로 인지적 왜곡을 일으켜서라도 부모를 영웅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이는 점차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익숙해집니다. 좋은 시간 뒤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곧 나쁜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 시간만 견디면 다시 좋은 시간이 돌아온다는 사이클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이 돌아올 때마다 거봐, 역시 우리 부모님은 좋은 사람이야 라며 자신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생존 방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벗어난 후에도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또다시 트라우마 본딩을 형성하는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가 이미 그 혼란스러운 패턴을 정상적이고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에서는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고 자신에게 익숙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쇠사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남긴 상처의 흔적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턴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아이가 아니며 그 고리를 끊어낼 힘을 노이 융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상처를 주는 관계라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얽매여 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애정과 연민마저 느끼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더 닿아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는데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심리적 현상은 바로 트라우마 본딩, 우리말로는 외상적 유대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최근 복합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개념이 점차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혼란스러운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용어를 오해하곤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아픔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죠.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하는 생각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트라우마를 통해 맺어진 유대 즉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트라우마 본딩의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건강한 유대감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트라우마 치유라는 단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시작했을지라도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솔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이란 하나의 주제를 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처를 치유하며 맺어지는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고 건강한 유대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트라우마 본딩은 무엇일까요? 트라우마 본딩은 오직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만 형성되는 특수한 심리적 결속을 의미합니다. 자기애성 성향의 가해자가 강압적인 통제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가해자의 보살핌과 인정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 때 형성되는 병리적인 유대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극심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등 모든 형태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의존감을 느끼는 모순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대감 안에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기묘하게 공존합니다. 다시 말해 트라우마 본딩이란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강한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는 학대, 조종, 힘의 불균형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미운정이 들었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트라우마 본딩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파괴적이고 위험한 심리적 덫입니다. 이 덫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가해자는 두려움, 흥분, 심지어 성적인 감정까지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대를 조종하고 함정에 빠뜨립니다. 핵심은 간헐적 강화라는 기제에 있습니다. 즉, 당근과 채찍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사랑과 흥분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낸 뒤 갑자기 학대와 방치, 냉대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 즉 좋았던 시절을 갈망하게 됩니다. 마치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끔 주어지는 달콤한 보상 때문에 끔찍한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는 당신을 유혹할 만큼의 좋은 날이 있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만큼의 나쁜 날이 있으며 가해자의 좋은 모습만을 믿어주는 주변인들까지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 반복되는 사이클에 갇혀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좋은 기억 때문에 끔찍한 현실을 참고 견디며 가해자와의 연결고리를 놓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의 주기가 짧을수록 트라우마 본딩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반면 좋은 시기가 길게 이어지다가 가끔 나쁜 시기가 나타나는 경우 문제를 알아차리기는 더 어렵지만 그 관계에 더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어 결국 더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트라우마 본딩은 가해자가 치밀하게 설계한 연극과도 같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당신의 수호자이자 보호자인 척 다가옵니다. 당신이 완전히 그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당신의 발밑을 무너뜨립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고통을 주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구조받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드시나요? 심리치료사 바네사 라이저가 그녀의 저서에서 제시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의 친구나 가족이 지금 당신과 똑같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상상했을 때 그 상황이 매우 해롭고 위험해 보입니까? 예를 들어, 당신의 자녀가 당신과 똑같은 연애를 한다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셋째, 주변에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파트너의 좋은 점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가해자가 당신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동안 당신은 그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당신의 파트너가 어린 시절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나 양육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여섯째, 이 관계를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도저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그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극심한 혼란이나 두려움을 느끼며 어떻게든 다시 그에게 돌아가야만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낍니까? 이 질문들은 스스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트라우마 본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복합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만 합니다.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 양육자와의 연결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부모와 연결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준다면요? 어린아이는 집을 뛰쳐나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의 기분을 맞추고 비위를 맞추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지나치게 민감해집니다.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며 여러 개의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필요는 억누르고 부모의 필요를 먼저 살피도록 훈련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의존의 시작입니다. 생존을 위해 상처를 주는 대상과 기이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트라우마 본딩의 원형입니다. 유대감은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좋은 시간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아이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쁜 사람인 건 아니야. 나에게 잘해줄 때도 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 이 드문 좋은 기억들은 아이의 뇌 속에 부정이라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나빴던 기억은 지워버리고 좋았던 기억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아이는 부모를 영웅으로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았던 경험들 속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리며 그 모든 나쁜 일들이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었으니 오히려 좋은 일이었어 라고 합리화합니다. 아이에게는 기댈 영웅이 필요하기에 스스로 인지적 왜곡을 일으켜서라도 부모를 영웅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이는 점차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익숙해집니다. 좋은 시간 뒤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곧 나쁜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 시간만 견디면 다시 좋은 시간이 돌아온다는 사이클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이 돌아올 때마다 거봐, 역시 우리 부모님은 좋은 사람이야 라며 자신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생존 방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벗어난 후에도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또다시 트라우마 본딩을 형성하는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가 이미 그 혼란스러운 패턴을 정상적이고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에서는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고 자신에게 익숙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쇠사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남긴 상처의 흔적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턴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아이가 아니며 그 고리를 끊어낼 힘을 가지 노이 융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상처를 주는 관계라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얽매여 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애정과 연민마저 느끼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더 닿아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는데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심리적 현상은 바로 트라우마 본딩, 우리말로는 외상적 유대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최근 복합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개념이 점차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혼란스러운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용어를 오해하곤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아픔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죠.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하는 생각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트라우마를 통해 맺어진 유대 즉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트라우마 본딩의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건강한 유대감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트라우마 치유라는 단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시작했을지라도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솔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이란 하나의 주제를 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처를 치유하며 맺어지는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고 건강한 유대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트라우마 본딩은 무엇일까요? 트라우마 본딩은 오직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만 형성되는 특수한 심리적 결속을 의미합니다. 자기애성 성향의 가해자가 강압적인 통제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가해자의 보살핌과 인정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 때 형성되는 병리적인 유대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극심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등 모든 형태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의존감을 느끼는 모순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대감 안에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기묘하게 공존합니다. 다시 말해 트라우마 본딩이란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강한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는 학대, 조종, 힘의 불균형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미운정이 들었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트라우마 본딩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파괴적이고 위험한 심리적 덫입니다. 이 덫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가해자는 두려움, 흥분, 심지어 성적인 감정까지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대를 조종하고 함정에 빠뜨립니다. 핵심은 간헐적 강화라는 기제에 있습니다. 즉, 당근과 채찍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사랑과 흥분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낸 뒤 갑자기 학대와 방치, 냉대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 즉 좋았던 시절을 갈망하게 됩니다. 마치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끔 주어지는 달콤한 보상 때문에 끔찍한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는 당신을 유혹할 만큼의 좋은 날이 있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만큼의 나쁜 날이 있으며 가해자의 좋은 모습만을 믿어주는 주변인들까지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 반복되는 사이클에 갇혀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좋은 기억 때문에 끔찍한 현실을 참고 견디며 가해자와의 연결고리를 놓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의 주기가 짧을수록 트라우마 본딩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반면
좋은 시기가 길게 이어지다가 가끔 나쁜 시기가 나타나는 경우 문제를 알아차리기는 더 어렵지만 그 관계에 더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어 결국 더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트라우마 본딩은 가해자가 치밀하게 설계한 연극과도 같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당신의 수호자이자 보호자인 척 다가옵니다. 당신이 완전히 그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당신의 발밑을 무너뜨립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고통을 주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구조받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드시나요? 심리치료사 바네사 라이저가 그녀의 저서에서 제시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의 친구나 가족이 지금 당신과 똑같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상상했을 때 그 상황이 매우 해롭고 위험해 보입니까? 예를 들어, 당신의 자녀가 당신과 똑같은 연애를 한다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셋째, 주변에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파트너의 좋은 점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가해자가 당신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동안 당신은 그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당신의 파트너가 어린 시절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나 양육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여섯째, 이 관계를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도저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그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극심한 혼란이나 두려움을 느끼며 어떻게든 다시 그에게 돌아가야만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낍니까? 이 질문들은 스스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트라우마 본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복합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만 합니다.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 양육자와의 연결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부모와 연결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준다면요? 어린아이는 집을 뛰쳐나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의 기분을 맞추고 비위를 맞추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지나치게 민감해집니다.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며 여러 개의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필요는 억누르고 부모의 필요를 먼저 살피도록 훈련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의존의 시작입니다. 생존을 위해 상처를 주는 대상과 기이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트라우마 본딩의 원형입니다. 유대감은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좋은 시간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아이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쁜 사람인 건 아니야. 나에게 잘해줄 때도 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 이 드문 좋은 기억들은 아이의 뇌 속에 부정이라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나빴던 기억은 지워버리고 좋았던 기억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아이는 부모를 영웅으로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았던 경험들 속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리며
그 모든 나쁜 일들이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었으니 오히려 좋은 일이었어 라고 합리화합니다. 아이에게는 기댈 영웅이 필요하기에 스스로 인지적 왜곡을 일으켜서라도 부모를 영웅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이는 점차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익숙해집니다. 좋은 시간 뒤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곧 나쁜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 시간만 견디면 다시 좋은 시간이 돌아온다는 사이클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이 돌아올 때마다 거봐, 역시 우리 부모님은 좋은 사람이야 라며 자신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생존 방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벗어난 후에도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또다시 트라우마 본딩을 형성하는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가 이미 그 혼란스러운 패턴을 정상적이고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에서는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고 자신에게 익숙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쇠사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남긴 상처의 흔적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턴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아이가 아니며 그 고리를 끊어낼 힘을 너희 융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상처를 주는 관계라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얽매여 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애정과 연민마저 느끼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더 닿아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는데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심리적 현상은 바로 트라우마 본딩, 우리말로는 외상적 유대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최근 복합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개념이 점차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혼란스러운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용어를 오해하곤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아픔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죠.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하는 생각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트라우마를 통해 맺어진 유대 즉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트라우마 본딩의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건강한 유대감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트라우마 치유라는 단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시작했을지라도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솔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이란 하나의 주제를 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처를 치유하며 맺어지는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고 건강한 유대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트라우마 본딩은 무엇일까요?
트라우마 본딩은 오직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만 형성되는 특수한 심리적 결속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성향의 가해자가 강압적인 통제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가해자의 보살핌과 인정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 때 형성되는 병리적인 유대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극심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등 모든 형태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의존감을 느끼는 모순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대감 안에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기묘하게 공존합니다. 다시 말해 트라우마 본딩이란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강한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는 학대, 조종, 힘의 불균형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미운정이 들었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트라우마 본딩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파괴적이고 위험한 심리적 덫입니다. 이 덫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가해자는 두려움, 흥분, 심지어 성적인 감정까지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대를 조종하고 함정에 빠뜨립니다. 핵심은 간헐적 강화라는 기제에 있습니다. 즉, 당근과 채찍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사랑과 흥분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낸 뒤 갑자기 학대와 방치, 냉대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 즉 좋았던 시절을 갈망하게 됩니다. 마치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끔 주어지는 달콤한 보상 때문에 끔찍한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는 당신을 유혹할 만큼의 좋은 날이 있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만큼의 나쁜 날이 있으며 가해자의 좋은 모습만을 믿어주는 주변인들까지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 반복되는 사이클에 갇혀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좋은 기억 때문에 끔찍한 현실을 참고 견디며 가해자와의 연결고리를 놓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의 주기가 짧을수록 트라우마 본딩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반면 좋은 시기가 길게 이어지다가 가끔 나쁜 시기가 나타나는 경우 문제를 알아차리기는 더 어렵지만 그 관계에 더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어 결국 더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트라우마 본딩은 가해자가 치밀하게 설계한 연극과도 같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당신의 수호자이자 보호자인 척 다가옵니다. 당신이 완전히 그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당신의 발밑을 무너뜨립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고통을 주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구조받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드시나요? 심리치료사 바네사 라이저가 그녀의 저서에서 제시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의 친구나 가족이 지금 당신과 똑같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상상했을 때 그 상황이 매우 해롭고 위험해 보입니까? 예를 들어 당신의 자녀가 당신과 똑같은 연애를 한다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셋째, 주변에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파트너의 좋은 점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가해자가 당신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동안
당신은 그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당신의 파트너가 어린 시절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나 양육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